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테이핑, 파스, 보호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인데요. 여러분들 궁금증들 오늘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은 이제 붕대를 사용하면서 생긴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붕대는 우리가 여기 기원전 500년 전부터 이제 항아리에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붕대를 통해서 그 아킬레스가 자기 동료의 다친 팔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치료법이고요. 네. 그 붕대를 계속 써오다가 지금은 접착력이 있는 그런 테이프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테이핑 방법이 나온 거고요. 이 테이핑이 나오게 된 거는 테이핑 자체에 접착제를 바르게 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독일하고 미국하고 거의 동시에 네. 1900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면직물에다가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아연이라는 그 재료를 발라서 그 사람 피부에 붙여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밴드에이드가 발명이 된 게 1920년이거든요. 네. 그때 발명이 돼서 사실은 2차 대전 때 가장 많이 쓰였어요. 붕대를 고정하려고. 고정하려고. 반창고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반창고로 선수들이 손가락이 다쳤을 때 감고 손목을 감고 하던 것이 지금 테이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팀장님, 네, 실장님께서도 손가락에 보여드리려고 네네. 감았는데 이게 접착력이 있어서 탁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 고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파이크 공에 맞거나 아니면은 그 유도 선수들 도복을 잡고 있어도 도복을 뿌리쳤을 때 손가락이 탈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 필드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뭔가 많이 감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테이핑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손흥민 선수도 옛날에 무릎 아플 때 테이핑을 하고 경기를 뛰었고요. 네. 저기 막 코비 브라이언트 옛날 그 농구 선수 아니면 마이클 조단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테이핑을 감고 시합을 뛰거든요. 그리고 농구 선수는 특히 테이핑 안 하면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진짜요? 반드시 테이핑을 하고 뛰게끔 되어 있는데 그 테이핑이 다른 보조기하고 비교했을 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자기들이 이제 해봐서 나는 테이핑보다 보조기가 더 좋아. 뭐 이러면은 보조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이핑이 더 자기한테 맞고 부상 예방이 되고 아픈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 트레이너나 피지오가 테이핑을 해주게 되고 아마추어 팀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테이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테이핑 선수들의 부상을 좀 보호해주기도 하고 트레이닝의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목이 삐었다. 그럼 테이핑을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면은 그만큼 회복이 빨라요. 네. 선수들이 한 2주, 3주 그냥 쉬면 그만큼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경기에 회복할 때 되게 어렵죠. 그리고 경기력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의 한 영역으로 테이핑을 부상 예방 또는 부상한 선수들에 대한 재활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테이핑은 사실 선수들 관리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파트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현장 지원했던 모습들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나가는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도쿄올림픽 때는 펜싱 오상욱 선수가 발목이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뛸 때 발목이 아프면 이게 워낙 빠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브르 종목은 특히 다른 펜싱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아프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서 이제 펜싱도 아침부터 준중결, 중결, 결승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테이핑하고 시합 뛰고 끝나면 다시 와서 또 테이핑하고 테이핑하면서 물어봐요. 더 세게 해줄까? 아니면 안쪽으로 더 잡아줄까? 바깥쪽으로 잡아줄까? 자기가 잘하는 턴 할 때 통증이 있으면 그쪽으로 통증이 없게끔 테이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테이핑을 이제 4번을 하는 거죠. 네. 아침에 2번, 오후에 2번 해서 결승전 무사히 끝나는 장면이었고요. 여러분 궁금증들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아까 키네지오 테이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테이핑의 종류 이름인가요?
키네조 테이핑은 이제 종류 이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포츠 테이핑은 면으로 된 테이핑이고 잘 늘어나지 않는 테이핑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적용하기 되게 힘들죠. 우리도 한 50건 정도 해야 아, 테이핑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연습이 필요한데, 키네조 테이핑은 사람 피부하고 가장 비슷한 그 테이핑 재질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감지 않고 혈행에 자극을 안 주는 그런 테이핑을 개발한 거죠. 네.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살색 모양, 살색. 그렇죠. 이거 그 약국 가면 좀 쉽게 약국입니다. 구할 수 있는. 그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끔 지금 대중화가 된 테이핑이 키네조 테이핑. 키네조 테이핑. 이렇게 바로 또 이거는 C테이프죠. C테이프. C테이프가 뭐냐면 코튼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네. 면 테이프에 C를 따와가지고 C테이프를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좀 없죠. 근데 고정력은 강하고. 그니까요. 이게 약간 좀 네. 빳빳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손으로 찢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위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면으로 되어 있고 안 늘어난다. 오, 좀더 이거는 무조건 튼튼해요. 가위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건 가위로 이렇게가 잘라야 안 되고요. 돼요. 이렇게 만약 자르게 되는데 이거는 좀 신축성이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느낌이죠? 이게 늘어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 피부에 이제 어떤 그 자극을 좀 덜 주고 편안한 느낌.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안 늘어나니까는 좀 이물감이 되게 세죠. 그래서 키네조 테이프는 붙이고 며칠 지낼 수도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네조 테이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테이핑을 이렇게 붙이면요, 네. 거기에 혈행 순환이 증가돼요. 아, 이걸 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열 분석기 같은 걸 놓고 촬영을 하면 이게 테이프를 붙인 팔이랑 안 붙인 팔이랑 온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테이핑 붙인 팔에 그 온도가 올라가죠. 혈행이 증가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있지 하고 백혈구들이 모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치료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물감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가 붙어 있네? 그 느낌을 받느라고 통증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그 전기 치료기라고 같은 거죠. 네네. 전기로 찌릿찌릿찌릿하면 통증이 차단된 것처럼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통증이 차단돼요. 네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목이 물리거나 그랬을 때 스카치 테이프 붙여도 네. 효과를 봐요. 감으면 아무래도 좀 쪼이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붙이고 며칠 있는 거는 안 감아야 돼요. 네, 그냥 일자로만 붙이고 안 감겨 있어야지 며칠 할 수 있고 혈행도 증가가 되지. 감아 놓은 거는 스포츠 테이핑이자 말하자면 감아서 힘을 받게끔 움직임을 약간 제한시키면서 안 다치게 한 다음에 끝나면 풀어야 돼요. 네. 네, 끝나고 풀는 건 스포츠용이라고 보시고 그냥 일반 키네조 테이핑은 며칠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만 붙이는 게 키네조 테이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네. 파스만 살짝 여쭤볼게요. 이게 파스 테이핑보단 조금 더 저희가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파스들 많이 쓰시고요. 저도 파스 좋아하는데, 그 파스는 우리가 뭐 5,000년 전에도 파스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0년이요? 왜 이렇게 파스를 옛날부터 만들었지? 네. 그랬더니 그 옷을 만들면서 옷에다가 약을 발라서 붙였대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파스라고 해서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파스는 사실 영어권에서는 페인 릴리프 패치라고 해서 페인 패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파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독일에서는 그 파스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문자 붙이는 거? 네. 그게 이제 독일어에서는 파스타인데, 파스타에서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타도 약간 붙는 느낌? 이렇게 네. 밀가루 반죽?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된 말이 파스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살론 파스라는 100년 된 파스가 있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살론 파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파스라고 불려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 정말 우리가 쉽게 또 축구 하실 때도 많이 붙이셨잖아요. 그죠? 다치시거나 이럴 때.
죄송한데 저희는 경기 현장에서 파스 붙이기는 힘들고요. 제가 너무 뭘 모르는 네. 질문을 했네요.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말씀하게 하려고 아닌 건 괜히, 아니니까. 네, 아닌 건 질문을 아니니까. 드렸습니다. 네. 파스는 뭐 보통 일반인들이 뭐 편하게 네. 갑자기 아팠을 때 그냥 통증 네. 억제를 위해 붙이면 효과가 좋고요. 아, 저희 아빠는 축구 끝나고 파스를 붙이셔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축구 끝나고 파스 끝나고 붙이죠. 파스는 아, 붙여도 그죠, 그죠. 되는데 그건 그때 되죠. 파스는 잘 안 끝나도 되는데 게임장에서 파스는 거의 안 붙이고요. 아, 뭐 네네. 또 파스의 종류 중에 쿨 파스하고 핫 파스가 있어요. 네네. 그거 차이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그것도 뭐냐 말 그대로 쿨은 차가운 파스고요. 핫 파스는 열이 나는 파스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우리 몸이 어때요? 뜨겁죠. 몸이 뜨겁죠. 열이 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뜨거운 파스 붙이면 어때요? 더 열 나잖아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네. 차가운 파스를 붙여주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아, 예, 그런 것도 좀 알고 붙이면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차가운 느낌인 경우는 좀 뜨거운 핫파스가 도움이 그쵸. 되는 건가요? 그죠? 몸이 아픈 상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 몸이 차갑다 느끼면 그때 핫파스 붙이는 게 낫죠. 아, 실내로 보통 과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사우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네. 몸에 더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네. 테이핑이라든가 파스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프랑스스카님께서 파스 어원의 의미와 역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알쓸신잡 느낌으로 파스의 역사를 이렇게 오래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파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 그러면 이걸 붙이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있을까요? 선수들도 파스 많이 붙여요. 네. 왜냐면 이제 아픈 곳이 금방 다 낫지 않고 맨날 약이나 주사에 의존을 할 수 없으니까 파스 많이 쓰는데 가끔 가다가 화상 입고 오는 선수들을 봤어요. 왜요? 왜 화상 입었지? 물어보면 핫 파스, 아주 뜨거운 네. 파스를 붙이고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뜨거운데 그렇죠. 더 뜨거운 뜨겁게. 약품 성분이 묻어 있는 거를 붙인 상태에서 뜨거운 데를 들어가니까 화상을 입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그 감각도 둔한 느낌으로 파스를 붙이면 변하니까요. 그래서 화상 입고 오는 걸 보고 절대로 파스를 붙이고 들어가거나 파스 띄고 바로 물에 들어가거나 띄어도요. 예, 그러니까 띄어도 성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삼투압에 의해서 약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너무 뜨거운 느낌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이제 손상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파스 붙이고 뜨거운데 많이들 들어가요. 네. 예, 근데 상당히 피부에는 안 좋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덧붙여서 실내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 올 때 파스를 붙이고 와요. 아프니까. 네. 핫파스, 뜨거워야 네, 되니까. 근데 병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핫팩이거든요. 네. 핫팩 가다가 화상 입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치료사들이 주의할 점은 꼭 어르신들 오면 물어봐요. 파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화상 입는 경우도 네. 많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네. 운동선수하고 일반인이 차이점인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병원 와서 화상 입고 가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한테는 병원 물리치료 받으러 가기 전에는 파스를 붙이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사실 테이핑, 파스, 보호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와서 테이핑을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파스를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네. 이 컨텐츠로 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디온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노영동에 위치한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훈 실장님과 문용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